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같은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세종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미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세종은 누구에게 가장 미안했을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세종시대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란한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과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현전 학자들의 희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직접 만든 왕립연구기관으로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령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학자들이 이곳에 소속되어 있었죠. 세종은 이들에게 정말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한글 창제만 해도 엄청난 프로젝트였는데 동시에 천문학 연구, 음악 이론 정립, 의학서 편찬, 농업기술 개발까지 진행했으니까요. 집현전 학자들은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학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는 중국 의문학을 연구하고 우리말의 특성을 분석하고 수없이 많은 시험과 수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같은 과학기구를 만들 때는 이론, 연구와 실제 제작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문헌을 연구하고 밤에는 실험을 하고 새벽에는 결과를 정리하는 일이 반복됐죠.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만의 아학을 정립하기 위해 중국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 우리 고유의 음악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의학서인 향약집성방을 편찬할 때는 수천 권의 의학 서적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들의 효능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여러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했으니 학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실록에는 세종이 직접 학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학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고 쉬라고 권하는 장면들이죠. 하지만 정작 세종 자신은 쉬지 않았습니다. 왕이 쉬지 않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쉴 수 있었겠습니까? 세종의 미안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병이었습니다. 세종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병이 심각했는데 글을 오래 읽으면 눈이 아프고 침침해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책을 읽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눈이 불편하니 신하들이 대신 책을 읽어주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신하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통도 세종을 괴롭혔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의를 연기하거나 신하들에게 더 많은 보고를 요구해야 했습니다. 소화장애도 심했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니 체력이 떨어지고 업무 능률도 떨어졌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자주 내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자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세종이 자신의 병을 신하들의 고생과 연결지어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신하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여러 차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너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내 병 때문에 너희에게 짐을 더 지운 것 같아 미안하다. 왕으로서는 참 드문 모습이죠. 보통 왕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신하들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세종의 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당뇨병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국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나라를 다스렸고 아픈 몸으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신하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종에게는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과 신하들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추진했을까요? 여기에 세종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종의 모든 고민과 노력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신하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것도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기도 했고 글을 몰라서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한글을 연구한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치구기를 만든 것도 농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해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죠. 의학서를 편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중국 약재 대신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세종은 신하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신하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였지만 동시에 세종 자신도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신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을 내리고 걱정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큰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충분히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곤 했죠.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으니까요. 세종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함께 고생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종이 보여준 리더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신하들을 그렇게까지 혹사시키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세종시대의 학자들 중에는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건강을 해친 사람들도 많았죠. 그들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종 자신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왕의 명령이라는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윤리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세종이 가장 미안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밤을 새우며 나라를 만들어간 신하들이었습니다. 특히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 세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건강을 바친 그들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들의 희생 위에 자신의 업적이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들에게 미안해했고 감사해했습니다. 동시에 세종은 자신의 병 때문에 신하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직접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신하들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한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희생 덕분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학자들, 아픈 몸으로도 나라를 이끈 왕,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중심에 있었던 백성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세종시대를 위대하게 만든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종대왕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성군의 모습이 아니라 고민하고 미안해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한 인간의 모습 말이죠. 어쩌면 바로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세종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